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한국은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복도에서 들린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년간 군사 분야를 취재해온 저조차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한국과의 협력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을요. 그들은 한마디 항의도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조용히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는데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조용한 분노가 이토록 두려운 걸까요? 저는 야누시 코발스키입니다. 바르샤바에서 15년간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해왔어요. 소련 붕괴 이후 폴란드 군사 정책의 모든 변화를 지켜본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겠어?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첨단 무기에만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은 그저 후발주자에 불과했어요. 삼성이나 LG는 알고 있었지만 군사 기술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거기서 뭘 배울 게 있겠어? 차라리 독일 라인메탈이나 미국 록히드 마틴을 취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시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폴란드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을 때 정부는 급하게 새로운 군사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독일만으론 부족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FA-50 경공격기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담당 장교가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시아제 전투기라니 과연 우리 기준에 맞을까? 하지만 기자로서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첫 한국 출장은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자동화 시스템, 깔끔한 시설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군사 기술이 부족할 리 없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서도 놀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물 한 방울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정밀 기술력이면 항공기 제작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사천에 있는 KAI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FA-52 한 대씩 완성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밀도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로봇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아시아제 항공기가 아니야. 안내해주던 KAI 김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T-50 고등훈련기부터 시작해서 15년간 이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예요. 그분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구 업체들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이었어요.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패배주의가 아니라 도전 정신이었거든요. 연구소에서 만난 박 과장님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아요. 계속 발전시켜야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첫 공식 미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폴란드 대표단과 한국 측이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항공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그때까지 제가 경험한 서구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독일이나 미국 회사들은 항상 계약서부터 꺼내놓고 조건부터 따졌거든요. 라인메탈은 특히 까다로웠어요.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발전해야 하는 거죠. 카이 이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업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함께 보내며 깨달았어요. 그들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연구소 견학 중에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 연구원이 복잡한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중간에 실수를 했어요. 서구 회사였다면 바로 핀잔을 들었을 텐데 팀장이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그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화에서 좋은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엔지니어들이 제게 물었어요. 폴란드는 어떤 나라예요? 저희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른 나라와 소통하고 싶어 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은 항상 자국 기술만 자랑했는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우리 기술도 배우고 폴란드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젊은 연구원의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모르겠구나.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진실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된 건 2023년 봄이었어요. FA50 48대 도입 계약이 체결되고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장기 체류였어요. 카이 본사에서 3주간 머물며 생산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기자님, 저희 공장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구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방성이었죠. 독일 라인메탈에서는 핵심 구역 출입을 철저히 제한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감시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보안이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신뢰가 협력의 시작이에요. 박 이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3주 동안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놀라운 전문성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 시스템 개발팀과의 만남은 잊을 수 없어요. 이 레이더는 동시에 100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킬 거예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이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한국 측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개발비 분담도 하고 기술도 공유하고 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의 이런 개방적 태도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2024년 2월 어느 날 바르샤바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보부 관계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핵심 기술 6,600여 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USB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빼돌렸고 일부는 이미 인도네시아어로 번역까지 완료된 상태였다고 했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작업했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된 기술 절도 행위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믿었던 파트너가 이런 배신을.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개발비까지 분담하면서 협력했는데 뒤에서는 기술을 훔치고 있었다니.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나요? 항의 서한을 보냈나요?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나요? 연이은 질문들에 정보부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당 인력들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협력을 중단했을 뿐이에요. 언론 보도도 없었나요? 전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김 부장님,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쉬운 일이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기술을 훔쳐갔는데. 분노보다는 실망이에요. 믿었는데 배신당했으니까요. 그 담담한 어조가 더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까지 중단하시는 건 아니죠? 글쎄요.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한 번 속으면 바보고 두 번 속으면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하잖아요. 씁쓸한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저희는 폴란드를 믿어요. 코발스키 기자님도 그동안 저희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인들의 순수한 신뢰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저를 경악시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르샤바 외곽군사기술연구소에서 비밀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그 회의의 주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E 전차를 분해 분석해서 독일 업체들과 정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제 동료 기자가 귀띔해준 정보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이미 일부 부품 분해가 시작됐어요. 독일 라인메탈 측에서 기술진을 파견해달라고 요청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국익이라는 거야.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우리도 배우고 독일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일석이조잖아. 그 차가운 계산이 소름 끼쳤어요. 저는 급히 관련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 시스템을 분해하고 있는 건가요? 분석이죠. 우리도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독일과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담당자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한국과의 신뢰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코발스키 기자님, 이건 국익의 문제예요. 감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죠.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비난했으면서 우리도 같은 일을 한다고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장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합법과 도덕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FA50의 AESA 레이더 시스템과 항전 장비가 완전히 분해되어 독일 기술진들에게 공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K 전차의 파워팩과 사격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기술의 핵심 부분이 이미 독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말했어요. 특히 AESA 레이더 기술은 독일이 탐내던 분야거든요. 이번 기회에 많은 걸 얻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열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요. 한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최신 기술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신뢰를 이용해서 기술을 빼내고 경쟁국에 팔아넘긴 거였어요. 저는 그 즉시 한국 측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당신들 무기를 분해해서 독일에 팔아넘겼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우회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김 부장님, 혹시 최근에 폴란드 쪽에서 기술 관련해서 문의 온 거 없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한국 측도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며칠 후부터 한국 측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답변이 공식적이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내부 검토가 필요해요. 확인 후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확인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한국인들이 우리의 배신을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김 부장님과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코발스키 기자님, 그동안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겠죠? 제가 물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글쎄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 대답에서 모든 걸 느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기자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신뢰라는 건 참 소중한 거더라고요. 한 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한국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실망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비판했지만 결국 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빴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개인적 욕심이었다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배신한 거니까요. 한국의 조용한 대응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폭로하지도 않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2024년 가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사절단에 동행하는 기자 자격이었는데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예전처럼 웃으며 맞아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KAI 본사에서의 마지막 미팅은 잊을 수 없어요.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장이 말했을 때 한국 측 대표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협력이라는 건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김 상무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그 신뢰가 깨졌을 때 협력도 함께 끝나는 거죠.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해명할 기회를. 오해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 모두가 당황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당분간 새로운 협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은 성실히 이행하겠지만 그 이후는? 말끝을 흐리는 김 상무님의 모습에서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미팅이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 부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그분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코발스키 기자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떤 점이 가장 실망스러우셨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폴란드가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일이 있었을 때도 우리는 폴란드는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기자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요? 기술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호텔로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태도에서 진정한 품격을 배웠어요. 그들은 배신당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았지만 상대방을 망신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자신들을 지켰어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다음 날 사천의 KAI 공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조립 라인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어요. 기자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를 신뢰하는 나라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 굳은 의지가 감동적이었어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실망은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가치인가요? 정직과 신뢰요. 그게 우리가 지켜온 방식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가치 협력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돈보다 신뢰를, 이익보다 관계를, 거래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실패했던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김 부장님과 통화했어요. 부장님,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한 세대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거든요.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일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신뢰 경영이었어요. 그들은 계약서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믿었어요. 조건부 협력이 아니라 무조건적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신뢰를 이용했어요. 한국의 선의를 우리의 이익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들의 개방성을 우리의 기회로 활용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조용한 단절이었어요. 한국은 마지막까지 품격을 지켰어요. 우리를 망신주거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훈이었어요.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저는 오랫동안 이 경험을 글로 남기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가 속한 언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진정한 품격과 우리가 저지른 배신, 그리고 신뢰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정부의 잘못을 막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 신뢰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협력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한국은 배신당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았지만 상대방을 망신주지 않았어요.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자신들의 원칙을 지켰어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말이에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교훈은 이거였어요. 진정한 협력은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기술을 만들고 정말로 그들을 신뢰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도 그런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이 보여준 그 품격과 철학을 배우면서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